여기가 이제 엘그레코 박물관인데요. 지금은 이제 엘그레코라는 화가의 작품들이 여기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무엘 할렙이라는 유대인의 집이었고요. 20세기 초에 와서 이제 베가 인클란이라는 후작이 있어요. 그 후작이 이제 엘그레코 화가에 대한 이제 기억과 그리고 그의 작품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 집을 이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나중에 엘그레코 박물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요. 엘그레코가 머물렀던 집은요, 여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고요. 이곳 근처 어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톨레도에 이제 오시면 이 그림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엘그레코 박물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 대한 정말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면 엘그레코의 그림들은 프라도 미술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드리드에서 그 프라도 미술관 안에서 엘그레코의 작품들을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산토토메 성당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톨레도 대성당 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 산토토메 성당에는 엘그레코의 대작이라 할 수 있는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톨레도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또 엘그레코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유대인 회당 옆에 골목을 통해서 산토토메 성당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골목이 되게 좁아요. 이 골목을 이제 사무엘 할렙이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목 안에 저 앞에 문 하나 보이세요? 저기 옆에가 바로 사무엘 할렙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목을 다니다 보면 이런 타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타일이 하나 있죠? 자, 또 다른 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촛대 모양입니다. 그쵸? 타일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총 3개의 타일이 박혀 있거든요. 이 유대인 지구 곳곳에 타일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자, 이 모양입니다. 골목길을 잠시 감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가게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게였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멋진 그 강철에다가 이제 금을 입힌 그런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정말 멋진 칼이 정말 많은 가게거든요. 여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똘레도의 칼이 되게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그 서고트족 시대부터 이슬람 시대까지 이어져서 내려와요. 이 똘레도 주변에 아까 흐르는 따호강이 보셨을 텐데요. 이 따호강의 물이 강철을 이제 단련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강물 속에 그 미네랄 성분이 합쳐지면은 이게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똘레도만의 칼이 탄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똘레도 칼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 산업이 이제 후퇴를 많이 하게 됐는데 스페인에 이제 까를로스 3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까를로스 3세 시절에 칼 산업이 후퇴하지 않도록 이제 왕립 무기 공장을 이제 하나 차리게 됩니다. 칼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칼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런 곳들이 문을 닫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좀 힘든 모양입니다. 자, 지금 정면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산토 또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1세기 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괴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성당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이 이제 유명한 거는 바로 이제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연예기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좀 녹음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잠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오시면요,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해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많이 넓지는 않죠. 정면에 그림이 걸려 있고요. 그림 아래에 바로 오르가스 백작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작을 기리기 위한 그림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엘 그레코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이었고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들어와 똘레도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를 엘 그레코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한 르네상스 미술과는 달리 왜곡된 인체 비례 등을 통해 종교적 신비성과 영적인 세계 등을 화려한 색채를 통해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었지만 19세기에 와서 재평가된 화가이고 지금은 매너리즘 시기 대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은 똘레도 산토 또메 성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었던 안드레스 누녜스의 요청으로 성당에 안치된 오르가스 백작의 무덤 위에 그림을 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1312년에 사망한 백작의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오르가스 백작은 인품이 훌륭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산토 또메 성당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성당에 기부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많은 선행을 한 그가 무덤에 안치되려고 할 때 천상에서 성 스테판과 성 어거스틴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관 속에 직접 넣고 이 장면을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그림을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어 그렸습니다. 지상에는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성 스테판과 성 어거스틴이 백작의 시신을 안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백작의 등과 목을 받치는 이가 성 어거스틴이고요. 다리를 잡고 있는 이가 성 스테판입니다. 성 스테판 옷의 아래쪽에는 스테판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백작은 그가 살았던 13세기가 아니라 엘 그레코가 살았던 16세기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오르가스는 백작이자 톨레도 시장 그리고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산초 4세의 수석 공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몸에 입고 있던 화려한 갑옷도 천상의 세계로 돌아갈 때는 모두 사라지고 빈몸이 되어 그림 가운데 천사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흰색 제의를 입은 베드로 신부는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구름을 통해 천상과 지상을 확실하게 구분했는데 그림 위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그 아래에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사도들과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 뒤에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지상의 인물들은 실제 인물 비율대로 그려 현실성을 준 반면 천상의 인물들은 키를 비현실적으로 늘려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종교적 신비함과 영적 신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너리즘 시기에 활동한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림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엘 그레코 자신과 스테판 성인 옆에 있는 꼬마 아이, 즉 엘 그레코의 아들 호르헤 마누엘입니다.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백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처럼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것은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자 이에 반박하여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카톨릭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 그레코의 작품에는 이처럼 카톨릭 신앙을 강조하는 반종교개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산토도메 성당이 옆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제 걸어가다 보면요, 여기 왼쪽 편에 깃발이 있고 여기 또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가 팔라시오 데 푸엔살리다라는 곳인데요. 푸엔살리다 궁전이에요. 이 궁전 같은 경우는 이제 14세기경에 지어졌어요. 내부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톨레도에서는 이제 그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해서 이슬람,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슬람 양식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무데하르 양식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 펠리페 2세라고 하면은 제가 무적 함대 시절에 있었던 스페인의 왕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펠리페 2세 아버지가 그 유명한 카를 대제란 말이죠. 그 카를 대제 네 번째 부인이 바로 포르투갈의 이사벨입니다.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이사벨 황후가 여기서 아이를 놓다가 이제 사망한 곳이에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좀 투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걸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토도메 성당 옆으로 이 골목길을 지나서 이제 톨레도 대성당 방향으로 제가 이동을 할 건데요. 그 대성당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마사빤이라고 해서 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평일에는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 이런 작은 성당들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을 닫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제 문을 열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오니까요.
여기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길이. 야, 여기가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조용하네요. 여기도 원래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여기 산토도메 바인데 여기도 문을 닫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칼이랑 그런 어떤 장식품 파는 가게인데 문을 닫았고요. 여기는 정말 유명한 그 마사판 파는 제과점인데, 여기 제과점이 여러분 연도 보세요. 1856년에 세워진 제과점이에요. 산토도메 제과점이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제과점인데, 여기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납품 차량들만 간혹 지나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기 이제 여기가 산토토메 종탑이에요. 산토토메 성당 종탑 보시면 딱 이슬람풍의 느낌이 확 나죠.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창문을 보시면은 약간 열쇠구멍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슬람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토토메 그 제과점 마사판에서 적어놨죠. 이 마사판은 이제 수녀님들이 옛날에 만들어 먹었던 과자인데요. 이 옆에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여기도 문을 닫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인형은 전시를 그대로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수녀님들 보이시죠?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마사판 과자입니다. 이 앞에 만들어 놓은 과자가 마사판 과자. 이게 이제 계란 노른자랑 밀가루랑 설탕이랑 아몬드 가루랑 넣어서 반죽을 해서 그 오븐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사판 과자를 어떻게 이제 그 구워내는지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죽해 놓은 거 보이시죠? 반죽해 놓은 거. 이 옆에 이 동글동글한 거는 아몬드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마사판의 이제 오리지널이 이렇게 약간 송편 모양처럼 생긴 이 과자가 마사판입니다. 이 옆에는 이제 모양을 낸 거고, 이거는 이제 잣이 들어간 잣을 넣은 마사판이고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마사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면 이 가게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마사판을 드셔보시기도 하고, 아까 그 전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산토토메 제과점에서 보통 뭐 한 세트씩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앞에 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살바도르 성당인데요.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세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로마 시대 때 이제 있었던 기둥, 그리고 서고트족 그 시대 때 있었던 또 기둥, 그리고 이슬람 사원, 카톨릭 교회까지 이게 그런 어떤 흔적들이 한데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성당의 특징이에요. 재밌는 성당이에요. 여기 지나다니시면서 이 성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행자분들하고 같이 오면은 지나가면서 이 성당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해 드리고 지나갑니다. 여기 탑 쪽에 보면요, 예쁜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 같은 경우는 서고트족 사람들이 이 외벽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예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좀 리모델링의 과정을 이제 거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바도르 교회 옆으로 이제 이쪽 길로 가면요, 똘레도 대성당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도 옛날에는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당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안에 이제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성당은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성당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박물관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신부님 한 분이 이제 여러 교회를 관리하고 계세요. 한 6, 7개나 뭐 7개, 8개. 왜냐면 그 동시에 관리하는 이유가 그게 없어요. 그 신자들이 없어요. 여기 똘레도 안에, 이 똘레도 구시가지 안에 사는 사람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성당인데, 여기는 성당이 폐쇄된 성당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성당.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주민들도 살고 있고요. 여기 1층도 원래 여기도 바예요. 여기 이제 테이블 같은 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문이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